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50강을 시작합니다. 50강 첫 번째 글자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글자 알지입니다. 자,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화살시에 입구가 기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화살처럼 입속에 말이 빠른 알지입니다. 화살처럼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빠른 알지입니다. 알지가 들어간 사자성어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한 자에 나눌 분자, 알지자에 발족을 쓰면 자기 분수에 만족하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 안분지족입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하늘에 떠있는 오리온 별자리, 그 세 별이 모인 데서 나온 석삼 참얄참입니다. 별이 세 개라서 석삼이고 또 모여있다는 뜻에서 참얄참입니다. 윗부분에 사사사가 있고 가운데 사람인이 있죠. 그리고 토록삼을 뜻하는 석삼을 닮은 토록삼이 있습니다.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도 셋, 사사사도 셋, 그리고 사람도 셋. 석삼 참얄참. 하늘의 별도 셋, 사사사도 셋, 사람도 셋. 석삼 참얄참. 참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참얄참의 자리석을 쓰면 자리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참고라고 하는 말은 참얄참의 생각할 고를 쓰면 살펴서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참고란 말입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나무 뿌리를 닮은 글자인데 성시씨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또 성씨 대신에 각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랑각시가 아니라 각각의 성씨, 여러 성씨를 각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나무 뿌리를 닮은 모양의 글자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의 조상에서 하나의 성씨에서 그 자손들이 나무 뿌리처럼 뻗어나갔다는 뜻에서 나무 뿌리를 본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땅 아래에 나무 뿌리가 이리도 뻗어가고 저리도 뻗어간다는 그 모양을 본뜬 글자 성시씨입니다. 땅 아래 나무 뿌리가 이리도 뻗고 저리도 뻗어가는 각시씨, 성시씨. 그래서 나무 뿌리를 닮은 이 성시씨는 다른 글자와 섞였을 때는 뿌리라든지 밑이라든지 아래라든지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온도를 잴 때 쓰는 섭씨 몇 도 할 때 섭씨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섭씨라고 하는 말은 섭씨 온도계의 눈금의 명칭인데 1742년에 스웨덴의 천문학자 이름이 셀시우스입니다. 그 셀시우스의 셀의 음을 따서 만든 것이 섭씨입니다. 그리고 씨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씨씨의 결의적으로 쓰면 원시 사회에서 같은 조상을 가진 여러 가족의 집단을 씨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종이지입니다. 종이지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60년째 질산 닭종이 한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로 물질을 해 닭종이를 떠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쌓아놓습니다. 이후에도 물빼기, 건조하기 등 10여 차례 작업을 거쳐 최고 품질의 한지가 만들어집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종이지의 글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실사가 있고 앞서 배웠던 나무 뿌리를 뜻하는 성시씨가 있죠. 그리고 실뿌리입니다. 실뿌리. 자, 그래서 옛날 종이에는 이 실뿌리 같은 것이 종이에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나무 뿌리 같은 것이 남아있었던 종이지. 나무 뿌리 같은 것이 남아있었던 종이지입니다. 종이지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지필연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는 종이지요. 필은 부필이요. 연은 벼루연자고 묵은 멍묵입니다. 자, 옛날 글 쓰는 서당에서 종이와 붓과 벼루와 먹 이 네 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지필연묵입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세추입니다. 세추는 그림을 보면서 아주 작은 새, 꽁지가 짧고 덩치가 작은 새를 뜻하는 글자가 세추입니다. 세추의 글자 구조는요, 사람인과 이 주인줄을 닮았지만 이 내획입니다. 이 내획의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새의 머리와 몸통 그리고 작은 깃털 4개가 압축된 세추입니다. 새의 머리와 몸통, 작은 깃털 4개가 압축된 세추입니다. 이 글자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하는 글자입니다. 네, 다음에는 모일집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나무 위에 새가 여러 마리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세추와 나무목이 있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새가 나무 위에 앉아 모여있는 모일집, 여러 마리의 새가 나무 위에 앉아서 모여있는 모일집입니다. 모일집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서 집대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일집의 큰데 이룰성을 쓰면 많은 훌륭한 것을 모아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낸 이를 집대성이라고 합니다. 운집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구름 운에 모일집을 쓰면
구름처럼 많이 모여드는 것을 운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창창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윗부분에 구멍혈, 그리고 가운데 작다는 뜻의 사사사, 그리고 마음심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구멍을 작게 뚫으면 마음이 뻥 뚫리는 그 창문을 뜻하는 창창입니다. 구멍을 작게 뚫어도 마음이 뻥 뚫리는 창문을 뜻하는 창창입니다. 창창에 들어가는 낱말에는 창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창창에 집호를 쓰면 창과 문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 창호입니다. 창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창에 입구를 쓰면 지하철역이나 영화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의 매표소에서 돈을 주고 표를 받기 위해서 창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을 창구라고 합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묶글속입니다. 나무 가지를 여러 개를 잘라서 둥글게 묶었다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나무목이 있고 그 가운데 입구가 있죠. 가운데 입구 이 네모는 둥글게 묶었다는 뜻에서 네모입니다.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무를 둥글게 단으로 묶어놓은 묶글속, 나무를 둥글게 단으로 묶어놓은 묶글속입니다.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묶글속자, 손수자, 없을 무자, 꾀책인데 손이 묶여서 어찌할 대책이 없다. 뻔히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꼼짝 못한다는 뜻이 속수무책이라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빠를속입니다. 빠를속의 글자는 나무를 하나하나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큰 다발로 묶어서 들고 나른다든지 이고 나르면 빨리 나를 수 있겠죠. 한 번에 많은 양을 나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들어진 빠를속입니다. 빠를속의 글자 구조는 앞서 배웠던 묶글속이 있고 쉬엄쉬엄 간다는 갈착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나무단을 묶어서 가면 오히려 빨리 간다는 빠를속입니다. 나무단을 묶어서 가면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다는 빠를속입니다. 빠를속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속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빠를속에 읽을 독을 쓰면 글을 빨리 읽는 것을 속독이라고 하죠. 다음 급속, 급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급할 급자에 빠를속을 쓰면 급하고 빠른 것을 급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꾸짖을책입니다. 꾸짖을책의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은 가시를 뜻합니다. 그림을 보는 것처럼 가시고 아랫부분은 재물, 돈을 뜻하는 조개패가 있죠. 자, 이 글자의 이야기는 가시가 돋친 재물, 가시가 돋친 돈이란 뜻입니다. 즉 돈을 빌려오면 이 갚아야 될 책임이 있고 갚지 못하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꾸짖음과 책망을 당한다는 의미에서 꾸짖다, 나무라다, 책임지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가시가 돋친 재물, 돈은 가시가 돋친 재물을 뜻하는 꾸짖을책, 가시가 돋친 재물을 뜻하는 꾸짖을책. 네, 꾸짖을책 정리하겠습니다. 가시가 돋친 듯한 재물은 빌린 돈을 뜻하는 꾸짖을책, 가시가 돋친 듯한 재물은 빌린 돈을 뜻하는 꾸짖을책.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면할 면자에 꾸짖을책, 특별할 특자에 권세권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는 직무상으로 행한 그 발언에 대해서 또는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표결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준 것이죠. 네, 그러면 50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 봅시다. 자, 알지, 아는 것이 많을 때는 화살처럼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빠른 알지, 알지. 석삼 참열참입니다. 하늘의 별도 셋, 사사사도 셋, 그리고 사람이 3명 모인 석삼 참열참. 다음은 성시시, 각시시입니다. 땅 아래 나무 뿌리가 이리 뻗고 저리 뻗어가는 성시시, 성시시. 다음은 종이입니다. 옛날 종이에는 실뿌리 같은 것이 남아있었던 종이지, 종이지. 다음은 세추입니다. 머리와 몸통 그리고 가느다란 털 4개가 있는 세추, 세추. 다음은 모일집입니다. 새 여러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서 모여있는 모일집, 모일집. 다음은 창문을 뜻하는 창창입니다. 구멍을 작은 것을 뚫으니 마음이 뻥 뚫리는 창창, 창창. 다음은 묶글속입니다. 나무단을 둥글게 묶어놓은 묶글속, 묶글속. 다음은 빠를속입니다. 나무를 둥글게 묶어서 들고 가니 오히려 빠르다는 빠를속, 빠를속. 다음은 꾸짖을책입니다. 가시가 돋친 듯한 재물은 빌린 돈을 뜻하는 꾸짖을책, 꾸짖을책. 네, 여러분 50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자, 복습은 언제나
빠르게 두세 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5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